예, 지금 한창 바쁘신 시간이고 방금 이제 업무 마치시고 이랬을 시간인데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의힘 예비 후보 울진군수 예비 후보 손병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오신 분들이 골고루 오신 것 같아. 이게 젊으신 분들도 오고 저 뒤에 보면 또 우리 친구분 되시는 분들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참 너무 반갑고요. 우리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선거에 나와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래도 한 울진군을 3등분 정도로 해서 이래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왜 출마를 하게 됐으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것 정도는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오늘 아침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왜 출마를 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35년 있으면서 비서실도 있어봤고 한 회사에 사업을 맡아서 부사장까지 하면서 사업을 맡아서도 있어봤고 또 공모를 통해서 원자력에 와가지고 원자력 본부장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가면은 그 역할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내가 본부장으로 갔다 그러면은 본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소장으로 가면은 소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과장으로 가면은 과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수에 나오기 전에, 그럼 군수가 과연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군수의 권한으로 우선 첫 번째,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이 예산, 우리 울진군이 몇천억이 됩니다. 5천억, 6천억. 한때는 제가 2,800억을 울진군에 줬을 때는 거의 1조까지 갔었죠. 이 많은 예산을 활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잘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군수한테 어떤 권한을 주느냐. 군청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군청 직원들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의 이 계약직들이 있어요. 1,000명의 직원들이. 그럼 1,000명의 직원을 잘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국민한테 뭔가를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시키는 게 또 군수예요. 이게. 또 그걸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업을 한다, 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주의 참외다, 영양의 고추다. 영양고추를 개인의 고추가 아니에요. 개인이 영양고추라는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영양군에서 영양군민들이 고추를 많이 하면서 영양에서 나오는 고추들이 같은 품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한 이 농업이든 어업이든 경쟁력을 갖추고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군수예요. 거기다가 관광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도록 만드는 것도 이 군수의 역할이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삼성에 있으면서 또는 원자력에서 생활했던 걸 가만히 보니까 이 군수의 역할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감히 했었죠. 감히 하고 원자력 본부장을 마치고 나오면서 군수에 도전을 했었더랬어요. 그때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또 선거에 대해서는 몰랐죠. 이제 그때는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보니까 선거의 구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때 제가 경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인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8년간 있었던 인군수고 제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군수가 무소속 나오고
그러니까 표가 자유한국당 표가 당연히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그때 내가 선거를 알았다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군수하고 단일화를 하든지 그때 국회의원한테 단일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역시 제가 그 선거에 대해서 모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참 선거 끝나고 나면은 4년간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우선은 이 집에서도 뭐 이 밖에 나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손병복이가 뭐 이혼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상대방에서 심심하면은 그 얘기를 하는데 실은 집사람도 반대를 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집사람이 찬성할 이유가 뭐 있어요? 군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월급이 많습니까? 나쁜 짓 안 하면 돈 많이 없어요, 그게. 응? 그리고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저도 그 시점에 삼성에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놀러만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려 하느냐? 반대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거기도 한번 떨어지니까 더 반대를 하지. 그 떨어지고 나니까 당신 계속 하려면 빨리 서울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직장 오라는 데 있으니까 가서 직장에 돈 벌든지 그렇게 해줘요 하는데 난 못 올라가요. 응?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그러면은 당신 정리를 해줘라. 난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못 참겠다. 그 좀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그렇게 했죠. 이게 현실이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도 이제 4년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저걸 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국민들, 저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사실은 가족이에요. 그게. 제가 앞으로 이 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말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과정을 보내면서 4년간 지내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여기에 이 공천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다녔던 결과를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제가 40%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전창글 군수가 이제 31.7%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요 며칠 안에 한 번만 더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공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지원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자, 너는 그러면 군수 되면 뭐 할래 하는 이제 공약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게 드리면 또 지루할 테니까. 자, 우선 울진군의 살림살이를 한다는 거는 길게 봐서 내가 울진군을 어떤 살림살이를 하겠다. 우리 집에서도 살림살이를 하면은 내가 앞으로 30년간 우리 집에 가게에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울진군이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를 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큰 틀은 다행히 한 줄기가 형성이 된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3, 4호기 공사를 재개를 한단 말이에요. 3, 4호기 공사를 재개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또 이 공약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 원전 최강국이 전 세계에서 최강국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원전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3, 4호기를 건설하는 거에다가 앞으로 원자력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숙제인 소형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운전 기간이 끝나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재염도 해야 되고 이런 처리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런 처리들을 해야 되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최강국이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울진 군수가 됐을 때 이 원전 최강국이 되는 그 기술이
울진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겠다. 여기에 울진으로 몽땅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길게 보면은 지금 군청에서 얘기하는 수소 실정단지까지 얘기를 하는데 수소 실정단지는 뭔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긴 얘기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잘 받아들여야 돼. 일단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원자력으로 가는 원자력에 관련된 산업을 울진군에 유치를 해가지고 울진군이 먹고 사는 축이 하나가 되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요즘 산업 중에서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율주행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이런 저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그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 값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거 우리 만들면은 원가라는 게 있잖아. 전기료의 원가는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 다음에 소비하는 데까지 보내는 송전선을 만드는 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울진에서 다 써버리면은 올려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하는 시험장치라든지, 이런 벤처 산업이 들어오는 공단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전기료를 인하를 해주고 여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공장들 유치를 통해서 이제는 산업도시로 좀 가야 되겠다, 울진도. 그렇게 하는 게 한 축이 됩니다. 그렇게 한 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인구도 늘어나고 기술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스터고가 있죠.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가서 일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부품이라든지 모든 절차서나 이런 게 영어로 되어 있고 서류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면은 적어도 전문학교 레벨에서 이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를 다 해줘야 돼. 그래야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우리 마이스터고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이거를 전문학교 수준으로, 이 전문학교의 전문대학을 유치를 한다면은 충분히 수요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전문 인력을 이제 유치를 한다. 이게 이제 원자력과 원자력 관련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으로서 산업화가 한 축, 큰 축으로 한 40, 50년 먹고 산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이 없잖아요. 삼척의 솔비치 하나 때문에 저기는 사람들이 녹아나고 있는데 울진은 안 내려와. 영덕, 저 강구하고 영덕까지는 올라오는데 이게 교통 때문에 안 오잖아요. 그럼 길 닦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 닦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느 세월에 길 닦아집니까? 그래서 관광으로 우리가 한 축을, 적어도 1000만의 축을, 동해안 바다를 찾아오는 이 손님들을 울진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삼척의 솔비치에 오는 손님들을 아이고 내가 솔비치 갈 바에 울진 가겠다. 이렇게 해서 다 내려오도록 하면 돼요. 그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삼척의 솔비치가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콘도에 잠자는 기능에서 사진 찍는 기능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가 즐기고 놀고 바다에 와서 이 해수욕을 하는 그런 기분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분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의 솔비치와 같은 콘도의 기능에다가 거기에 에버랜드 가면은 캐리비안 베이 있죠. 인공 파도 풀 타고 뭐 이거 하는 게 캐리비안 베이가 있어요. 물놀이 하는 시설. 캐리비안 베이가 같이 겹쳐지면은 거기에다 바다를 보면서 사계절 해수욕을 하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동양권에서 없습니다, 이게. 그 설비를 그대로 했을 때 관광이 큰 한 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으로 한 1000만 이상이 오면은 아까 얘기한 산업화하고 관광을 축으로 한 4, 50년간은 먹고 살 수 있다 이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일자리 아닙니까?
노인들 일자리, 젊은 사람들 일자리,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진 거는 시대의 변화예요. 이게 추세야. 어른들이 안 생기게 하는 재주가 있으면 좋은데 어른들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생기시고 이렇게 하는 구조에 거기에 일자리를 다 맞춰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공약을 이렇게 했어요. 85세 이하 분들 중에서 건강하게 나와서 일만, 그러니까 건강하게라는 게 뭐 무거운 걸 들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안 다칠 정도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저걸 하면은 일자리 한 가정에 하나씩은 다 주겠다 이게. 그게 어떤 방법이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내가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를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어. 그런데 일자리를 하는 목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죽변 가다 보면은 푸르미 농장이 있어요. 푸르미 농장에 가면은 거기에 표고버섯을 해요. 표고버섯을 하는데 거기 일을 누가 하느냐? 주로 장애인들이 와서 해요. 장애인들이 전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마을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도비가 나옵니다. 도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다가 이 저 하우스동을 만들어 주고 표고버섯 키울 수 있는 재배장을 만들어 줬다. 그럼 거기에 표고버섯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르신들이 가서 따면 돼. 젊은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팔면 돼.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도비에서 충당이 되는 비용을 빼고 어르신들 인건비를 드리면 돼. 조금 모자라면은 군비에서 조금 더 드리면 돼요. 이게.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젊은 사람들도 제가 다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청년회를 보면 내가 답답해. 청년회에서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은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청년회가 나와서 하는 일이 매년 보면은 군이나 면에서 하는 행사에 행사 진행해주고 거기에 예산 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 청년회 활동 전체야 이게. 그런데 우리 매하에 가보면은 이 요즘 스마트팜 아시죠? 응? 스마트팜 이 전부 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 안에 물 자동으로 주고 전부 농사 짓기 좋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하에 가면은 이 딸기를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 그 젊은 친구가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데 얼마 들었느냐? 2억이 들었어요. 2억이 들었는데 거기에 1년 소득이 얼마 생기느냐? 8천만 원 생긴대요. 그러면은 투자비 회수하는 게 3년이야. 3년이면은 투자비 다 건지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버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친구 보고 물어봤어. 니 한 개 운영하는데 내가 5개 만들어주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 데려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니 판매 다 할 수 있고 그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 가면은 실제로 이런 스마트팜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기술 지도를 해서 한 3년간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나가서 그 스마트팜을 운영하도록 해주는 데가 지자체가 많아요 이게. 그렇게 많이 있는데 결국 뭐냐 이런 걸 왜 못하냐 그럼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팜 2억 투자할 돈이 있어요. 응? 하라 그러면 있어? 없죠.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방식을 바꿔줘야 돼. 방식을 군의 예산을 놔둬도 뭐합니까 그게. 군 예산을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해줘 2억을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는 임대료로 받으면 돼. 지금 지원해주는 방식은 뭐냐? 왜 이 지원하는 게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은 3대7 비율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7을 지원을 받아 3을 내가 돈을 내. 전문성은 없어.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는 게 아니고 7이라는 지원의 욕심이 있어 하다 보니까
몇 년간 하면서 적자 내고 망해버리고 그냥 재산만 내 가져가는 거야. 임대료 방식으로 하면은 임대료 못 내면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 갖다 넣어주면 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런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사업은 경쟁이에요. 남보다 잘해야 돼.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잘해야 돼. 그러면은 영덕에서 딸기에 스마트팜을 하는 사람은 영덕군에서 그걸 시행을 해주느냐? 영덕군에서 시행을 해줬다면은 둘이 경쟁력이 똑같아. 그런데 군에서 안 해줬어. 거기는 개인이 했어. 우리는 군에서 해줬어.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해주는 데가 이기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다른 데 할 수 있는 거하고 이런 거 이길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일자리 플러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지금 예를 여기서 다 들기가 많으니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내 일자리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응? 그걸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자, 울진 군민이 잘 살려면은 누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공사 장비를 가진 사람도 잘 살아야 되고 다들 잘 살아야 되지만은 일단은 60, 70% 되는 농민과 어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 농민이 우선 잘 살아야 돼요. 그럼 농민이 잘 살려면은 농민이 돈을 벌어야지. 그럼 농민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 돈을 어떻게 벌게 해주겠어요? 그 밭에서 나는 품목이 팔았을 때 조금 단가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어 놓으면 무조건 팔아줘야 되고, 어른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울진에다가 50만 평의 약초 계약 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한국 콜마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울진군에 땅이 나온다 그러면 100만 평이라도 할 거예요. 그걸 뭘로 하느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애터미에 가면은 해모힘이라는 그 몸에 면역 키워주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알아요? 해모힘. 그 해모힘이 약제각의 청궁, 당기, 작약 이 세 가지입니다. 청궁, 당기, 작약 세 가지인데 그게 한국 콜마에서 만드는데 이 약제를 중국산은 이런 효과가 안 난다 이래가지고 특허를 다 받아놨어요. 그 국산에 하면 안 돼, 이게. 청궁, 당기는 우리 울진에서 키울 수 있는 데는 건강성면이야. 해발 30m 이상이 돼, 300m 이상이 돼야 돼. 그런데 작약은 울진군 전역이 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작약이 4년, 5년 하더라도 중간에 또 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다 팔아주죠. 이렇게 하면은 저게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양파 농사를 많이 지어. 저 기성이나 이런 데 가면 양파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밭대기로 다 팔아요. 밭대기로 파는데 누가 사가느냐? 전라도 무안 사람들이 와 사간단 말이에요. 전라도 무안 사람들은 사가서 그거를 저온 창고에 넣어놨다가 겨울에 찬바람 불면은 값이 딱 2배가 돼. 그 12,000원에 우리가 20kg짜리 망을 한 망 팔았다. 우리는 씨값이 들어가고 비료값 들어가고 내가 땀 흘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12,000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들고 가서 저온 창고에 넣어놓고 12,000원치가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울진에서 24,000원짜리 만들면 되잖아. 응? 왜 무안까지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머지 12,000원을 먹게 하느냐 이게야. 울진에서 24,000원짜리로 만들되 저 사람들이 12,000원 붙이는 것보다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게 지금 군에서 대대적으로 해주면은 국비 다 받을 수 있어요. 도비 받을 수 있어. 저온 창고 자체가 국비, 도비에다가 군비 조금만 붙으면 돼. 그러면은 개인이 투자를 한 사람하고 군에서 이렇게 한 거하고 경쟁력이 누가 있겠어요?
납품을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남아. 우리는 인건비만 주면 돼. 이익은 안 남겨도 돼. 거기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인건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 다 돌려주면 돼. 그게. 그럼 우리 경쟁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예산을 잘 살펴보면은. 자, 어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되면은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군수가 되면은 진짜로 이 해수부에다가 섭외를 해가지고 바다 정화 운동부터 하자. 바다가 지금 다 더러워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바다 정화 운동을 울진 바다만 정화를 했다고 대한민국 바다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다 나와라. 바다 길이대로 우리 돈 내서 바다 정화 작업하자. 그리고 취업 뿌리자. 예를 들어 그렇게 울진군에서 주장을 했어. 해수부에서도 지원을 해줬어. 속초시장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속초시장 안 나오면 당장 그 어민들이 난리가 나. 그게. 그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이 거제도에 5년 있은 적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임원이 돼서 갔는데 그때 가니까 이 대구가 이렇게 잡으면은 한 길이가 이만해. 이만한 거 그때 자연산이 20만 원, 30만 원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못 사 먹으니까 아이고 나와서 회식 한번 하시라고 이래. 그런데 제가 5년 뒤에 서울에 올라왔어. 서울에 올라오니까 현장에 있는 애들이 이런 대구를 하나 보냈더라고. 이 비싼 걸 너가 어떻게 나한테 보냈노? 이랬더니 아유 상무님 요새 그 값이 많이 싸졌어요. 이래. 제가 가던 2000년서부터 옥포 앞바다에 인공 케이싱 있잖아요. 이거 어초. 그거를 갖다 막 집어넣고 철을 막 뿌린 거야. 이게 올라갔다 돌아 내려와가지고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다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이게 기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부화가 안 되는 것 중에 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대게가 안 돼요, 대게. 대게가 우리 많이 나는 거면서도 대게가 부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병아리도 부화가 되고 심지어는 뭐 사람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고 하는데 저는 안 될 거 없어. 안 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해. 저기 우리 오산에 가면은 그 무슨 연구소인가 연구소에서 치어들을 키우는 거하고 인공 부화를 시키는 그 설비가 있어요. 오산 삼리에 있어. 그 설비가 굉장히 좋더라고. 제가 지난번 때 나와가지고 한번 그 설비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설비에다가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는 뭐 단순 생각인데 자, 우리 대게가 바다 깊은 데 살잖아요. 깊은 속에 사는데 깊은 속에서 부화를 하는데 어쨌든 깊은 바다에 사니까 물의 압력이 높을 거고 온도가 낮을 거고 그럼 거기에 압력과 온도를 맞춰주면은 나는 부화가 안 될 게 없다. 그런 거를 부화 조건을 바꿔가지고 한 10개 틀을 만들어. 10개 틀을 만들어가 테스트를 다 해보고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만 나오면은 우리 대개 부화 성공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은 저는 100% 된다고 자신을 하는데 시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 바이오 연구소다 우리 동해 연구소 이런 데 박사들 갖다 놓고 뭐 합니까 그게. 다 그런 걸 시도를 해야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자 바다에 그래 어업에 저기 하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구룡포에서 회를 많이 시켜 먹었어요. 구룡포에서. 왜 구룡포에 시켜 먹었느냐. 울진에 시켜 먹어보니까 저 동부정류소 가가지고 찾는데 시간 걸리고 그것도 시간이 안 맞아지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구룡포 쪽은 고속버스가 있으니까 시간을 탁탁 맞춰주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아침 11시에 울진에서 출발을 시키면은 해가 전용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를 출발을 시키면은 서울에서 저녁 6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충분히 저녁 밥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시스템으로 물류 혁신을 딱 만들어주면은 이 플랫폼에 그대로 여기에서 이 주문을 받아가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가지고 전체 물류 회사에서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용 라인 타고 올라갔다.
거기에 우리 야채하고 해가지고 도시락 2개 이쁘게 그것도 울진군수가 책임집니다. 품질 이래가지고 딱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도시락에 5만 원 그럼 2개 가면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에 서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 5명 아니면은 뭐 저 생일상 하는데 집안 식구들 이래 먹으면은 대박이에요. 서울에서 먹으면은 전부 이 서해안에서 오는 해 미끄덩미끄덩한 거 이거 키운 거 이거 먹는단 말이에요. 동해안 해 하면은 그것부터인데 제대로 품질 믿을 수 있고 제 시간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마 이 울진 사람들 고기 못 먹을 거예요. 다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그게 된다니까. 그럼 그렇게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더 만들고 싶으면은 영주하고 안동 2번 돌리면 돼요. 응? 점심때 전에 영주권하고 안동권에서 주문 다 받아가지고 전기차 조그만 거 소형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그거는 목적이 이거 돈 버는 게 아니고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야. 거기에. 그거 배달시켜 돌리면 되잖아. 그거 돌리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 임금비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나와. 여 물건 다 팔고. 그런 저런 걸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고기 잡으신 분들 잘 팔게 하고 그래가지고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살도록 이게 이제 잘 살게 하는 방법이 결국은 여기에서 어업이든 그 다음에 이 농업을 하던 분들이 그렇게 기존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값은 더 받을 수 있고 다 팔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잘 살 수 있는 길이거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누가 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농사 많이 하잖아. 농사 짓는 분들 없나? 응? 지금 그 뭐 트랙터하고 농기계 얼마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 건데 그래 얼마치 가지고 있냐고요? 응? 꽤 많죠. 농기계 개인이요 그렇게 사놓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 개인들 농기계 1년에 집에 사놓고 있는 거 가동하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라고. 그게 따져보면은 한 20, 30%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면은 농기계 본인들이 원하면은 몽땅 다 사줄 거예요. 몽땅 다 사가지고 지금 기술센터 저기에 농기계 임대제 해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기사 역할을 하는 거야. 월급 줘. 그럼 나는 월급 받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 어르신들 농사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장비들이 8시간 가동률 다 돌아가게 해주면은 누가 이익이겠어요? 다 서로 이익이지, 그게. 응?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 농기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근본을 바꿔줘야 돼. 지금은 옛날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해가지고 틀이 바뀌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디 살았냐면은 연호정 옆에 저기 살았어요. 거기 살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이제 이 매화를 가가지고 매화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어. 그 다음에 아버지가 평야를 가셔가지고 평야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때의 평해나 매화나 지금의 평해나 매화나 길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아.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때는 면 단위에 자가용 있는 집이 한 집, 두 집이야. 한 집, 두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 차가 2대요. 한 집에 차가 2대인데 그거를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비싸게 이게 우리가 도로를 닦아도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주차장 비용하고 틀립니다, 이게. 도로가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싼 도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도 다 쓰잖아, 이게. 이젠 그렇게 고쳐가지고는 안 고쳐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그렇게 안 고쳐지니 이제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새롭게 울진을 만들어야 된다. 새 틀에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관점을 바꾸면 우리 몽땅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그런 거를 꼭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그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는 복지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복지로 들어가는데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복지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럼 취약한 계층이 없이 하려면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장애인들은 모든 비용에 있어가지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모든 게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몸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좋단 말이에요. 다문화 가족, 이제 다문화 가족 대세입니다. 다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다문화 가족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경쟁력 있게 잘 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또 울진군이 발전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생기는 거 어르신들 저 해야죠. 어르신들 자꾸 생기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안 따라가면 됩니까? 어르신들 제도 생겨줘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가족이 고통받는 게 치매거든, 치매. 치매가 오면은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그 요즘은 또 치매에 대해 가지고 이 디바이스, 이 장치 가지고 써가지고 이거 하면은 미리 딱 알아내고 그걸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운동법이나 가르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결국은 적게 들어가는 쪽, 이런 쪽에 복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참 국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당신 인기 끌라고 그런 거 아이가 이런데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이장님들, 그 다음에 반장님들, 분야 회장님들, 노인 회장님들, 매월 10만 원씩 드리려고 그래요. 나와서 고생하고, 아니, 노인 회장님들 가가지고 매일 노인회관 문도 하고, 한 번 모임이 있는데 전화라도 해가지고 나오시라 그러고, 이거 하면 전화비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드리고, 대신에 어르신들 저런 거 하는 거 좀 친절하게 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살림을 잘 살아서 나오는 혜택은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신호예요, 그게. 삼성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은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세금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주한테 줘야 돼. 주식회사니까 주주한테 돈을 줘. 주주한테 돈을 주고 나면 그래도 벌은 돈이 남았어. 벌은 돈이 남았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놓는다고. 그 유보를 했어. 그런데도 또 남았어.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프라핑 쉐어링이래 가지고 이 PS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PS를 주면은 1년치 월급을 몽땅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주니까 저희들 신입사원 때 이럴 때는 회사에서 이제 가면은 추석 되고 이러면은 옛날에 백설탕 있잖아요. 설탕 없을 때 설탕 포대 이런 거 막 선물을 주고 이랬다고. 근데 요즘은 선물을 줘도 가전제품 이런 게 주는데 줘봐야 10만 원짜리 이런 거예요. 집에 가면은 다 있어. 근데 한번 PS 제도로 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나니까 회사 노조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야, 추석 선물 정하자, 이래. 그 추석 선물 왜 정합니까? 돈으로 주세요. 가만 놔두면 돈으로 주는데 왜 쓸데없는 선물 가져가가지고 그 돈을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울진군도 예산을 쓰고 하면은 실제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 보는 눈이 틀려질 겁니다. 이러한데 예산을 써달라. 쓸데없이 저 도로 어디 갔다 막 길 닦고 하는 거, 작년에 발랐던 아스팔트 또 까고 하는 거, 저런데 왜 돈 쓰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매년 보도부로 걷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걷었다 다시 나왔다가 이 파이프 하나 묻으면은 팠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간 묻으면 또 한 번 팠다가, 이런데 돈 다 쓰잖아요. 그런 걸 안 쓰고 그런 걸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산불만 안 났으면은 울진군을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걸로 만들면서 산업부하고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일반차 사듯이 그걸 확대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게 왜 드느냐? 전기차를 사주는데 일반차 사는 값하고 똑같이 주면은 매달 기름값 버는 거 아닙니까? 매달 기름값 버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주는 제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원자력하고 산업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원자력 홍보도 하고, 응? 우리 CO2 제로다. 미세먼지 가장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통한단 말이에요. 시범단지 만들자. 울진구는 전기차 사면은 다른 데보다 전기차 특구다. 더 빌리게 더 지원을 확대를 해줘.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국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매달 앉아서 휘발유값만큼 버는 거야, 이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는 지자체가 그런 걸 만들어줘.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첫 신호로 이제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예산도 신설을 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군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설명드려도 지루하실 테니까 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우선 큰 이 공약의 흐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지금 예산은 큰 적은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예산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왜 이게 필요하면 지금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우선 혼자 계신 어른들이 이불이라든지 이런 큰 빨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을 해주는데 이게 또 건조를 못해. 그러니까 빨아주고 가도 골치 아픈 거라. 그래 이왕에 돈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집에서 큰 이불 빨래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이동식을 해가지고 한 마리 하루 들어가면은 거기에 어른들 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 몇 세 이상 이렇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빨래를 해주고 말려서 해주는 게 군이 돈에 여유가 있다면은 그 정도의 생활에 대한 이 삶의 질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공약을 한 겁니다. 그게. 예. 우리 지금 얘기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 그런 운수의 역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만약에 군수가 되면 국민들이 위탁하는 공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떤 덕목을 가장 중시하면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군수가 가져야 되는 덕목에 자, 보통 우리가 리드가 되려 그러면은 덕목 중에는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갖춰야 된다. 그 뭐 어느 조직을 하든지 간에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게 도덕성, 청렴성.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어느 직을 맡든지 간에 도덕성과 청렴성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수직을 하는데 전문성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전문성이라는 이 덕목을 보면은 결국은 자 아까 얘기한 이 경영의 요소가 많아요. 경영 자원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일정한 답이 없어. 그때마다 다 틀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서부터 평생을 그걸 배웁니다, 이게. 내가 과장이 됐다. 과장이 되면은 우선 소 단위의 과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술을 배우고 여기에 맞는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부장이 됐을 때는 과를 2개를 가지고 합쳐서 뭔가 효과를 내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임원이 되면은 거기에 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고
이게 단계가 올라가서 최종 사장이 되면은 이제 자원을 나눠줘요. 그게 군수가 하는, 자원을 나누어 준다는 게 그 군수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돈을 쓰는데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 그 역할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겪은 김용수, 예, 예. 그다음에 신정 군수, 예, 예. 그다음에 김광훈 군수님, 예, 예. 지금까지 군수님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성공한 의사의 그 성공한 대통령, 예, 예. 성공한 군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결과가 보니까 결국 문수가 측근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예.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예. 내가 그 점에 좀그 군수님이 후보님에게 듣고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측근이 하지 아니하고 인정을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은 훌륭한 성공한 군수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윤 정부도 예, 예.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공정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고 신경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식은 그렇게 인정이 가미되어 있지만은 인정은 명랑 법에 허용을 하는 안에서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군수가 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에 항상 예,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면은 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업무가 많아요. 이게 이 본인이 얘기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떤 의사 결정이 되고 그 의사 결정을 하니까 무슨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판단과 의사 결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지만은 최순실 뭐 안방에 뭘 듣는다, 누구한테 듣는다 이러면은 이제 우선 얘기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 그런데 일일이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못 들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비전이에요. 울진군의 비전을 뭘로 할 거냐? 울진군의 비전을 제가 말한다고 해서 비전이 돼버리면 그건 안 돼요. 정말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 미래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울진군이 이렇게 나가고 이런 울진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대로 해놓은 게 울진군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 가지고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자, 자원을 배분을 한다, 일을 한다, 인력을 배분을 한다 할 때 일의 우선순위가 우선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지금 군하고 이런 차이를 보면은 회사는 사장이 바뀌어도 일이 그대로 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장기 비전이나 일의 연속 성장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어가. 그런데 우리 군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당선되는 사람이 앞에 사람을 지워버려. 이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사람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비전을 만들어 놓지를 못했어. 그걸 못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군수가 바뀌었다. 울진군 CI를 다 바꿔. 그 돈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우선 군청 앞에서 이거 간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장 장보기 하는데 그 글자 몇 개 새겨가지고 전부 돈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왜 씁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국민들 나눠주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런 걸 제도를 다 해나가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 비전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얻어져서 됐다 그러면은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은 국민들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예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이거든요.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예, 예. 후보님들 안에 계신다면 다 군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좀 전문가들을 군정 자문단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치군이 또 우치군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자연적인 복지를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해가면서 하면 소통이 잘 되고 더 좋은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이 밖에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니면은 우리 농업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군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일할 분야가 많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군청의 조직을 놓고 보면은 군청 조직 가지고는 새로운 일 못 합니다. 지금 흘러가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은 그게 돈이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이 힘이 주어져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려면은 결국은 조직으로서 만들려면 사람이 모자라서 안 돼. 근데 TF팀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 그 TF팀을 만들려 그러면은 밖에서의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군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은 팀이 돼서 TF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적어도 이런 팀이 우리 지금 만들려 그러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지.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조직에만 놓고 그대로 일을 해나가면은 이 수평성상에서 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거 100%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이 그런 적을 한다면 정말로 이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을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표에서 왔는데요. 후보님한테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는 후보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폐모임에 대해서 그걸 사업을 우진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모임? 폐모임. 아, 해모힘. 예, 예. 예, 예. 근데 제가 왜 그 질문을 다시 하냐면 울진군에 보면은 농공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예, 예. 평해하고 울진하고 주편하고. 예, 예. 그 돈을 몇십억을 갖다 들이받고 지금 닦아놨는데 예. 사업할 사람이 없잖아. 누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울진군의 재산을 가지고 예, 예. 지금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맞아. 그대로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진짜 그게 엄청 안타까워 제가. 예, 예. 그리고 우리 후보님한테 꼭 그거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분들을 이제 후보자님이 삼성에서도 삼성 계열의 부사장을 하고 예. 계시잖아요. 그때 삼성에 계실 때 세계화하고 경쟁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료들이. 예, 예. 그래, 그런 유명한 분들을 우리 울진군에 잘 닦아놓은 그 농공단지에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걸 약간 줘서 예. 그거를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울진이 지금보다는 인구가 60만 명에서 50만 명도 안 됩니다. 사실. 예. 줄어서. 예. 5만 명. 5만 명. 예, 예. 그래서 도의원이 남쪽 북쪽 두 분이 계시는데 원래 한 분이에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만큼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예. 12년 동안에 그대로 이제 서 있는 울진군이 됐는데 그래 저는 이제 그걸 꼭 해주시면 좋겠고 예, 예. 또 이제 한 가지는 원자력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오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주인이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예. 구석구석이 청소년들을 취업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이 우리 꿈에 있는 분들이 저같이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꼭 훌륭한 군수가 되시면 하여튼 감사합니다. 꼭 예. 아, 예. 하여튼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해모임 말씀하신 거는 예. 그 해모임 사업이 아니고 그 해모임에 들어가는 원료를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한국 콜마의 윤동환 회장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세요. 고등학교 선배고 이제 잘 아는데 특별히 계약 재배를 해주시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죽변에 한번 다녀갔었는데 그래서 저 회장님 제가 다음에 군수 되면은 이번에는 한 100만 평이라도 해가지고 자격 다 할 테니까 그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래가 그때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도 저걸 하면서 거기에서 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그걸 이 6차 산업화도 하겠다. 그게 꽃단지가 되니까 이제 그걸 하고 그걸 했을 때 다른 부분에 우리가 가공 공장을 만들면은 다른 우리 저 산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가공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연결을 해서 이제 사업화를 하려 그러는 거고.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아시다시피 요즘에 상품 크게 났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송이산이 거의 다 예. 뭐 거기에 따른 뭐 생계비라든지 예. 어르신들이 예. 그거 하나로 평생을 먹고 맞아요. 예.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뭐 지원 정책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하여튼 송이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가슴이 아프고 이게 참 앞으로 50년간 더 지나야 이제 송이가 난다 그러니 그 사이에 이제 생계가 사실 막막해졌고 그 다음에 되게 제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몇 천만 원이 다들 그 수확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못 느끼는데 가을이 되면은 아이말로 울진에 이 송이철이 되면은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울진 경제에 기여를 하는데 올 가을이 되면은 정말 이제 울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선 뭐 송이 산주 분들 제가 하는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5년간은 어떻게든 전액은 아니지만은 금액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5년간은 생계비 보조를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불탄 자리에 피해는 가장 적게 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그 위에다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1조 5천억 규모로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것도 봐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보면은 빨리 뭐 홍수 대비도 하고 뭐 하고 경제성 없는 걸 갖다 막 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국가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급 수종 돈이 되는 수종 이런 거를 정말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그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계획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거는 전문가의 검증을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또 단기간에 나오는 소득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산에서 잘하면은 1년 만에 나오는 소득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선 송이산 산주님들한테는 5년간은 그 피해에 대한 일부는 좀 생계비를 지원을 해드리겠다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예. 자, 시간들이 자꾸 가니까 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앞에 오신 젊은 분들 내가 책임지고 앞으로 사장님 만들어 드리든지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이제 대신에 약속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다. 우리도 생각을 바로 가지고 이제는 울진군을 우리가 잡아가겠다. 울진을 우리가 끌고 가겠다. 우리가 울진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하고 해준다면은 저도 정말로 이 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울진군을 희망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거 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